탈북어민 북송을 놓고 여야 또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강제 북송이냐 정당한 절차 연녀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더해지면서 실타래는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적 쟁점 부분은 덜어내고 이번 사안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지, 또 3년 만에 주무부처의 결론이 정반대로 뒤바뀐 근간에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좀 고개를 갸웃하실 만한 사안이 집단 살해라든지 납치라든지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23명이 이미 국내에 정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북송이 된 2명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저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현재까지는 파악된 정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차분히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현재 말씀하신 이제 북송된 2명과 차이점, 지금 탈북민 23명이 이미 국내에 이제 관련한 내용으로 네네. 거주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저희가 항공기 납치라든가 마약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혐의를 받는 탈북민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23명 정도 그 해당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2명에 관한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귀순 의사의 진정성, 그리고 SI 저희가 한미연합 정보 자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느냐, 그게 북한의 주장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23명이 이런 관련된 내용 때문에 비보호 탈북민으로 인정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준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문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일부가 밝힌 내용은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일단 북으로 추방되거나 강제 북송되거나 하지 않고 국내에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2명은 2019년 11월 초 우리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북송 또는 추방됐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지금 검찰 또는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중범죄자인데 23명은 지금 국내에서 살고 있고, 물론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네. 법률에 의해서 그들은 우리 정부가 뭐 지원을 하거나 보호를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2명 북송된 인원은 그 권리조차도 존중받지 못하고 북송이 됐다 하는 점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 과연 그 조치가 정당한 조치였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인도주의, 국제법 이런 것에 부합된 조치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23명은 비보호 탈북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귀순 의사만 명확히 밝히면 북송이 되지 않았던 겁니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확인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귀순 의사 얘기도 나오고 있죠. 23명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중범죄자를 포함해서 국내 입국에 3년이 지난 후에 보호를 신청한 사람도 있고, 위장 탈출 혐의자로 보이는 판단된 사람들까지 파악하면 14일 현재 기준으로 총 한 322명 정도가 또 존재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들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우리 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제도적 미비점들이 있었다는 점이 발견이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좀 결론이 나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제도적 미비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법을 보니까 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 주민에 하나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었으면 보호 대상이 된다. 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안 받을 수 있고, 중대한 범죄를
만약에 귀순 의사만 진정성이 있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고 좀 갈릴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이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네네네. 제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을 그냥 말한다면 특히 이제 통일부가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때 당시에는 통일부 장관이 북송 의사가 진정성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통일부가 지금은 그게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한 것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에 관련된 법은 네. 이 귀순해서 국내로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에 대한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이 사람을 우리 국내에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귀순을 받을 것이냐 이건 안 받을 아니거든요. 것이냐 아니라는 왜 그러냐면 앞서 질문을 하셨지만 이제까지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은 우리 헌법 3조에 그렇게 돼 있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우리 헌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그동안 탈북 주민들은 모두 우리 국민으로 판단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또 헌법 정신과 함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건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들어온 사람들은 본인들이 돌아가겠다 그러면 돌려보냈고 나는 남겠다 그러면 남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남은 사람 중에 범법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 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보호 대상이 아닌 거죠. 그건 이제 우리 정부가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였죠. 그렇게 해석이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좀 읽어야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문장원이처럼 그 법을 전공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정치학이라든가 북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좀 그런 부분의 전문성은 떨어지고요. 현재까지 양쪽의 주장이 이제 좀 갈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한미연합 SI라고 불리는 정부 자산에 의해서 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했다. 또 한쪽에서는 이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양측의 주장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조사들과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판단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법적 해석 문제처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서를 만약 갖고 할 수는 없고 이것도 이제 한쪽에서는 이틀 동안 도망 다니다 잡았으니까 그렇다. 또 한쪽에서는 끌려가는 모습들, 사진들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주장들이 좀 맞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 흥분을 좀 가라앉힌 상태에서 좀 더 차분하게 이 문제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남한에서 처벌이 가능했나 이 부분을 두고도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증거를 다 인멸했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귀순 의사를 밝혔어도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증거가 불충분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특히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11월 초순에 이제 NLL을 넘어왔단 말이죠. 네. 그 전에 이제 북한 이 해상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는 차원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물론 그 지금 기록에 의하면 김책항으로 들어가서 육지로 아마 도주하려고 그러다가 한 명은 체포가 되고 나머지 두 명이 다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해군이 넘어오는 거를 이제 차단을 했기 때문에 넘어오질 못하다가 다시 반복을 해서 이제 넘어왔고 결국 우리 특공대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귀순의 진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그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만 네. 뭐 귀순 의향서를 본인이 이미 썼기 때문에 그거를 가짜라고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이고 북으로 넘어가면 죽는다는 걸 누구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북한이 뭐 인권이 있는 곳입니까? 돌아가면 그냥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처형이 될 텐데 이 사람이 남쪽에 남아있기를 원했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최근에 공개가 된 사진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정부가 이 북송하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쉬쉬하고 공개하지 않았고 사진도 이제서야 밝혀졌단 말이죠. 이러저러한 과정, 특히 이제 제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처벌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조사를 하려면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2일 날 납포를 했어요. 근데 돌려준 날이 나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부랴부랴 넘겨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얘기죠. 충분히 정말 조사를 더 열흘, 20일, 30일, 한 달, 두 달, 왜? 북한이 빨리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충분히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그냥 돌려보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의심스럽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법률 전공하는 이 법조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끔찍한 살인 사건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을 외국으로 추방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처벌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을 외국으로 추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우리 국민으로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인원을 북으로 추방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도 성립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뭐 기본적으로 문 장관님 말씀하신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헌법상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문제의 복잡성은 이제 남북관계 특수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문 장관님 말씀에 뭐 반박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보호를 다 법률적으로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퀘스천이 좀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받고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으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적었을 텐데 여러 가지 그 당시의 남북관계 특수성이라든가 그 당시에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간의 차이들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부처들의 의견과 당시 자료들을 좀 포함해서 신중한 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헌법에서 이제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뭐 부속 도서로 한다. 그 부분으로 보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 한국 국민으로 다 간주를 해야 되고 귀순 의사를 밝힌다면 다 받아야 되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런 어찌 보면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만약 내려올 경우 이미 23명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과연 합당한가? 정당한가? 기존에 국내에서 한국인들이 있고 남쪽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증거가 있어서 다 처벌을 받고 뭐 하는데 배치되거나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북송을 했던 그 입장에서는 그걸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죠. 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중범죄자들을 그냥 우리 국민 속에 방치하게 되면 처벌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국민의 안전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판단의 기본은 헌법이고 그다음에 헌법에서 명시하는 인권, 인도주의,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뭐 중견 국가를 넘어서 세계 이제 선진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안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나 국제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모두 한 입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과연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헌법의 가치와 이것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헌법 3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법과 현실의 괴리가 이번 사안의 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같이 나와서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뒤엉켜 있죠. 사실 이 사안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죠. 요거에 대한 조사는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되고 사실 특검 얘기도 나오죠.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성도 있고요. 뭐 특검이 성립되면 이제 SI 같은 건 일부 인원에 대해서 접근성이 가능하겠죠. 근데 또 별개로 말씀하신 부분도 쟁점이죠. 사실 법과 현실. 헌법상에는 북한 주민이 다 우리 그쵸 주민들이고. 말씀하신 이제 문정원이 지적하신 형평성의 문제들도 또 엉켜 있는 것이고 또 서방에서 보는 서방이 아니죠 국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범죄 혐의자 송환 문제들도 다 그런 기준으로 맞지만 또 모든 기준이 또 남북관계 특수성상 그 당시 노력했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식으로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려는 이런 노력들하고 병행했을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이 엉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번에 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사안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이걸 굉장히 너무 격앙된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급하게 진행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검찰이 어차피 뭐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보면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극형이 예상이 됨에도 보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엔 국제법,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문제를 삼았던 국제법, 고문 위협이 있는 국가로의 범죄 혐의자 송환을 금지한 것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그거를 문제를 삼았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뭐 문장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 굉장히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했을 때도 제한된 정보 때문에 여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결정 속에서 어떤 비판이라든가 어떤 과정이 없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도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사실 오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한쪽에서는 또 너무 급박하게 진행이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적 개선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 네.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이 공개되고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살인범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굉장히 지금 정보가 지금 접근이 대단히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만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차분하게 이 문제를 좀 더 많은 정보가 접근이 가능할 시기에 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국제 사회에서 하는 문제 제기들은 기존에 기억나시지만 저희가 대북전단 금지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 특수성에 기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걸로 봅니다. 네. 그 국제 인권 단체 대표적인 인권 단체 그 엠네스티라고 하는 단체에서 입장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롱 르플로망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제법상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고문 방지 협약, 국제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고문 방지 국제 협약의 가입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제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김 교수님이 남북관계 특수성이라는 말씀을 이제 여러 번 해주시는데 역시 이제 저는 뭐 저도 북한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아마도 당시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 특히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 2018년에 3번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 있은 후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2019년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이 되고 김정은이 2019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니 뭐니 그런 거 다 집어치워라 말이지. 민족의 이익에 입각해서 해라. 그런 거를 굉장히 주문하고 또 입에 험담을 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관리를 하고 대화의 끈을 이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가급적이면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게 좀 덜 자극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훨씬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결국 그렇다면 아까 SI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
북한이 그 인원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인원을 우리가 얼른 잡아서 돌려보내면 결국은 남북 관계에 좀 순기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여기 혹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결국은 지금 고문 돌아가면은 공정한 재판도 받을 수가 없고 결국 극형에 처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그냥 눈을 가리우고 결국 군사본 개선 앞에서 이걸 벗겨가지고 강제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시켜가지고 보낸 이 조치가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규명이 되겠습니다만 차제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다. 남북 관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권이 남북 관계 때문에 희생이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뭐 그 남북 간의 범죄인 인도 협약 맺어지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 정권이 바뀐다고 이렇게 결론이 뒤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재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항상 똑같은 어느 정부가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같은 사안에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뭔가 좀 보완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결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한다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기본적으로 헌법에 기초한 법치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그걸 지키고 그 원칙에 따라서 한다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시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을 초월해서 법을 달리 해석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다음 정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대북 정책이 취해졌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차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위정자를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다수 주민들, 우리 동포들이 고통받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그 동포들을 위한 대북 정책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준 교수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문장군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다 동감을 하고요. 뭐 남북관계 특수성이나 단어 대신에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북 정책 때문에 사실 우스갯소리로 진보 정부 때는 북한 문제 건들면 안 되고 보수 정부 때 일본 문제 건드렸다가 정권 바뀌면 감옥 간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게 여야 간의 국회 협의체가 됐든 시간을 갖고 좀 더 투명하게 가는 방법이 됐든 이런 일들이 막아야 된다는 건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정적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이제 추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난무한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살인범이어서 그쪽에서는 흉악범이기 때문에 벌냈다는 주장도 있고 이쪽에서는 그래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켰어야 된다는 주장도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좀 합리적으로 차분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격안된 상태에서 문제가 조속하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겠다. 이 문제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거 우리가 매번 느끼잖아요. 좀 더 지금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언론의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국민의 지혜가 좀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3년 만에 뒤바뀐 결론을 가장 혼란스러운 건 국민일 것입니다. 이 정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런 논란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하는 정치권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